반도체 회로할 때도 그렇고 기판 부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모든 가전과 로봇, 자동차 안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무선 전송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무선 전송에 대해서는 드론 분야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 무선 포트, 유선 포트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CCTV 같은 것이 4개나 8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유선 포트 20개, 30개짜리, 막 40개짜리, 100개짜리 꼽을 수 있는 유선 포트만 선을 거기다 연결을 시키자. 그리고 컴퓨터 꼽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꼽아가지고, 전선 꼽는 식으로 꼽아가지고 하자. 그걸 이제 하나의 컴퓨터 안에 넣어가지고 통제를 하고 모니터를 대체 100개짜리 모니터를 몇 개를 둬야 되는 거냐. 채팅식으로 그렇죠. 채팅식으로 하면 수백만 가입자도 채팅해가지고 다 영상을 보고 유튜브도 수백 수십억 개 수십억 영상물이 올라와도 한 모니터 화면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걸 채팅 방식으로 해야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 방식을 할 때 제가 유선 포트 방식을 얘기했어요. 문제 그리고 이제 무선 포트 CCTV를 각 그 건물 뭐나 공장 수십 군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장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중앙 통제 장치를 주자. 이것은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는 방식이고 뭐 군대 같으면 뭐 드론 같은 걸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서 군대도 이렇게 CCTV나 이런 무선 로봇들 CCTV를 정찰병이 가서 사방에 설치해 놓고 여기서 중앙 무선 통제 장치에서 그것을 조작해서 노트북 연결해서 조작하거나 또는 드론을 한뭐그 드론 부대를 한 20대 끌고 가가지고 여기서 무선으로 조작해서 명령을 내려갖고 폭격을 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노트북 보면서 이렇게 드론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무선 포트 방식이죠. 전파를 서로 송수신하고 중앙에서 하나로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장치. 가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가령 무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TV,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현관 비디오폰 또는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 스마트폰도 이 무선 그 중앙 통제 장치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서로 전파를 이 중앙 통제 장치에서 그렇죠.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의 음성 명령을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뭐 비행기 같은 데서도 서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 중앙 통제 장치에서 전체적으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워키토키 방식으로 마이크 스피커 또는 뭐 이렇게가 가능한 방식으로 비행기 안에서도 서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영상 문자까지도 수신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서로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자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그것이 이제 가벼운 이렇게 뭐 스마트폰처럼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전파를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서로 주파수를 하나의 주파수 발생기를 두고요. 송수신 구조를 같이 가지면서 하나의 전파가 아니라 서로 제 방식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뭐 2개나 3개나 4개나 임의대로 묶어서 안에서 그 중에 하나를 비밀번호 방식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신할 때도 비밀번호에 맞아야지 교신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파는 비밀번호를 넣어서 이거를 얘기를 했더니 드론 같은 데도 이제 앞으로 막 수십만 대, 수백만 대 만약 운영하게 될 때 그 드론 해당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드론과의 교신을 할 때 서로 간에 저기 그냥 낚아치면 어떻게 해요? 전파를. 그죠?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하나의 전파는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수신하는 구조 이런 거를 내가 얘기를 했더니 삼성에서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에 그걸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걸 사용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기술은 명백한 기술 침해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작은 기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모든 무선 전선에 있어서 기초가 될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내에서 서로 부품끼리 하나의 중앙 통제 장치가 있어서 전파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면 줄이 필요가 없어요. 각각의 부품이 있다. A, B, C, D 5개 부품이 있다. 라고는 10개 부품이 있다. 각각의 번호에 그렇죠. 서로 파형이 틀린 묶음, 그렇죠.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을 2개나 3개나 5개나 뭐 의무대로 만들어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중앙에서는 프로그램 안에서 채팅처럼 그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우리가 보는 채팅이 아니라 그 중앙 통제 장치에서 채팅처럼 관리를 한다는, 프로그램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죠. 그럼 프로그램 관리하면 그것이 부품 숫자가 100개라도 이걸 관리하는 무선 포트에서는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프로그램 안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전파를 갖다 임의적으로, 얘는 뭐 드론은 뭐 군에서 움직일 때 제가 만든 방식 한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 1,000만 원 만들까요? 뭐 이렇게 안에 한 250발, 300발 된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만한 공 모양으로 만들어서 통제를 할 때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수천만 대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 만드는데 대량으로 만들면 500만 안 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근데 그 방식으로 하면은 번호를 부여하고 서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통제하려면 중앙 통제 장치가 중앙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고요. 뭐 내가 소대 병력으로 드론 50개 끌고 간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 통제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파를 송수시하는 이게 그런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반도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반도체, 기판, 컴퓨터 안에서도 서로 이것이 중앙 통제 장치가 있어서 전파를 송수신할 때 전파를 이제 4개를 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는 비밀번호를 해서 그 특정 고유 번호가 맞아야지 그 비밀번호 맞아가 그 부품하고 정확히 송수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중구난방으로 경계하는 그럼 번호 부품이 100개라도 수신할 수가 있네요. 드론 구조를 똑같이 무선 전송 구조에서 가진다. 이것이 매우 획기적인 기술이다라는 거죠. 부품이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전파면. 그렇죠. 서로 부딪히게 돼 있어요. 혼선이 일어나니까 거기다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A라는 부품에서 오는 것은 이 비밀번호 맞아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그 인식 코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코드가. 그러면 각각의 부품마다 서로 틀리게 만들어줘야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이 될 수 있고 인식 코드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꼭 비밀번호 방식이 아니라 인식 코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걸 하나 전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CCTV를 20개 공장에서 40개, 100개를 관리하나, 드론을 100개를 관리하나, 컴퓨터 부품을 해서 20개 관리하나 100개를 관리하나 똑같다는 원리는 똑같다.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통제를 해준다는 거, 신호를 주고받고 통제를 해준다. 앞으로 모든 무선 전송은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에도 똑같이 사용될 것이다. 스마트폰 안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전파를 송수신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스마트폰 안에서도 가능해요. 전파를 가지고 스마트폰 안에서도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니라 전파를 발생을, 레이더 뭐라 그럴까, 에이사 레이더처럼 전파를 발생을 시켜주는데, 한 개가 아니라 제가 스마트폰 앞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수십 개의 전파도 만들어내거나 또는 50개도 100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을 정부에 허가만 내주면. 그래서 하나의 파형이 아니라 서로 파형이 틀린 그런 전파 묶음을 2개나 3개나 4개나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십 개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 TV도 방송 채널도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서로 간에 가입자 간에 그 동호회처럼 해가지고 오키토키 방식으로 무선 통화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는 채팅, 이 선로는 뭐 하나의 도로로 그 목적지 가는 것보다 10개의 도로로 가면 자동차가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파가 이 스마트폰에서는 전파를 10개에서 20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수요자가 많아도 백만 가입자, 그 지역 내라든지 이렇게 뭐 200만 가입자에 따라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전파 수가, 도로가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 스마트폰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컴퓨터 내에서 컴퓨터가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컴퓨터 중앙 통제 장치가 있어갖고 그걸 꼽으면 노트북 컴퓨터에서 전체를 채팅처럼 드론을 관리한다. 또는 뭐 이렇게 컴퓨터 자체다 그러면 컴퓨터 자체에서 중앙 통제 장치에 있어서 각 부품끼리 신호를 담당하고 무선으로도 처리되는 거죠. 그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는 비밀번호는 인식 코드로서 준다. 그다음에 그 중앙 통제 처리를 해서 신호를 분리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모니터 화면에 보여주겠죠. 모니터에 보여줄 때 그때 채팅처럼 프로그램을
뭐 그러죠. 부품끼리 이렇게 서로 연락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몰라 뭐하러 이렇게 모니터 할 필요가 없는. 그거는 그 자체 안에서 채팅처럼 수백만 가지 더 처리할 수 있도록 100개 정도는 우습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100개, 200. 그게 이제 무선 포트 방식이라는 거죠. 유선 포트는 그렇죠. 뭐 CCTV가 이렇게 지금은 DVD가 4개, 8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지? 라고 생각. 20개짜리, 30개짜리, 50개짜리 만들면 그러니까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선에. 그것처럼 무선도 그런 식으로 50개라도 이렇게 하나의 통제 장치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전파가 서로 각각 틀린 전파를 발생할 때 그때 제 전파 방식이 들어간다는 거죠.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10개도 묶을 수 있고요. 뭐 100개도 묶을 수 있어요. 원하면 이렇게 군사용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전파를 묶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로. 그러니까 비밀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이렇게 2개 묶어서 한 것은 같은 파형의 것을 이제 2개 묶어서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확실하게 틀리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전파를 묶었는지 비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물론 내부 내부에 그 첩자가 있으면 알겠죠. 그렇지만 수억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전파의 조합을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일종의 전파의 파형이 서로 틀린 거 물건 어떤 전파를 썼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 중에다가도 혹시 몰라서 내부에 첩자가 있어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캐치를 해갖고 상대방이 내 드론을 조종한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밀번호가 맞거나 인식 코드가 맞아야지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컴퓨터 안에 부품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똑같이 무선 전송의 방식으로 또는 기판 안에서 무선 전송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광섬유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광섬유 안에서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동축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서로 유선과 무선 혼재를 할 때 동축 케이블도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신호 처리 방식으로 했을 때 그 어떤 선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수십 개의 선이다. 그럼 한 케이블에 10개의 선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얇은 선이 들어가니까 10개나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인식 코드를 줘가지고 이 선은 채팅 전용선, 이 선은 뭐 게임 전용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케이블 안에 얇게 이제 동축 케이블을 만든다는 거죠. 광선비처럼 그렇게 되면 구부러지거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좀 그래도 좀 굵게는 회사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 이하는 내 아이디어가 일정 이상은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보다 훨씬 얇은 거면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죠. 선을 얇게 뽑았을 때 신호가 보다 깨끗이 빠르게 전달된다는 기술. 한 케이블 안에 여러 개를 둘 수 있다. 동축 케이블을. 동축 그 선을, 구리선을. 그래서 신호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뭐 채팅, 하나는 게임, 하나는 뭐 뱅킹 이런 식으로 A 수요자는 A 선을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동축 케이블 뭐 지금 동그랗지만 네모난 것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수십 개로 이렇게 그 선을 만들 수 없을까요? 예,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식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식 코드 어떤 선이 어떤 거라는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 코드가 비밀번호로서 비밀번호나 인식 코드로서 주어져서 그 어떤 선에서 어떤 신호를 할 때 그것을 신호를 열어주거나 닫을 때 그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유선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전송 방식은 그렇게 제 방식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중앙 통제 장치에서 신호를 여러 군데 보낼 때 서로 수신과 송신 구조만 있으면 되니까요. 전파 발생기, 전차 수신기만 있으면 되니까 그 부분 간에 그걸 통해서 무선으로 전송하면 회로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미세한 나노 로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선 전송을 하셨을 때는 제 기술 구조를 반도체나 기판 또는 TV 안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요. 컴퓨터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배 안에서
모든 로봇 안에서 모든 무선 전송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무선 포트가 미니 형태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섬유도 이런 식으로 된다.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무선 통제 장치를 이렇게 두지 않고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파형,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리 방막이다 그랬을 때 입자의 크기가 틀린 것을, 그러니까 구리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3개나 2개 배치해 놓으면 좀 떨어졌다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선 전송이 된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정기적인 전송이나 신호적인 전송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면 거기도 똑같이 어느 일정 거리 안에서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무선 포트가 없이, 중앙 통제 장치가 없이 이것도 무선 전송이 된다. 어느 일정 거리 안에서는 전력의 이제 세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면 그 뭐 똑같은 파형이 거기에 있을 때 거기 동일하게 수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너무 이게 신호가 많아지면 이것도 곤란하니까, 중앙 통제 장치, 무선 포트, 중앙 통제 무선 포트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같은 것도 서로 파형이 틀린, 굵기가 틀린 것을 묶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신호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신호도 정기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호도 이렇게 파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 기술 구조라 합니다. 그리고 동축 케이블 안에 선이 중간에 이렇게 반도체 회로 그려놓도 중간 동그란 점을 찍어놓고 네모나게, 그래서 사실상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셨을 때 제 기술, 뭐 전기선도 그렇고요. 이렇게 중간에 콘덴서 역할을 하도록 신호를 증폭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신호를 증폭시켜 줄 때는 그렇죠. 약간 너무 동그랗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각도를 그냥 스무스하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낫겠죠. 이게 음극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기술, 이렇게 통로 구조입니다. 이게 가운데 전해질 구조에도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적층,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들어가. 이게 미끄러지듯이 너무 동그랗게 하지 않고 각도를 꺾어서 스무스하게 하도록 축적이 되면서 쏘도록 이렇게 축적되는 장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무선 송신은 그 드론에서 사용하던 거 아니면 그 가정용 이게 뭐죠? 각종 여러 가지 장치, 사물 인터넷 사용하던가 아니면 건물 내에서, 공장 내에서 사용하던가 컴퓨터 안에서 하던가, 제 방식이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뚜렷한 방식이다라는 것을 CCTV에서 하든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으로 뭐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면 제 기술이 아마 표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구조가 너무 단순하고요. 너무 그래도 그렇게 혼선이 없이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서 구축 비용도 그렇게 안 들고요. 간단한 그냥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무선 송수신이 되니까 중앙에서 통제를 수십 개 들어오는 부품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하나로 통제를 해준다. 뭐 500개의 드론에서 신호 들어온 신호를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 통제 장치로서 무선 포트 장치, 휴대용도 가능하고요. 군사용으로 할 때는 휴대용으로 가져가고 노트북 연결해서 화면을 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드론에서 보내온 영상 신호 같은 거를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화면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작은 아주 미니 크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구조와 원리는 동일하다.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광섬유하고 구리 방막, 구리 회선하고 광섬유가 같이 들어가는 이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유선과 무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구조도, 반도체에 들어갔던 기판에 들어갔던 이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유선과 무선을 같이 공존하게 한다든지, 광섬유하고 구리 방막을 같이 구리 방막 방식을 해서 정기적 신호하고 신호적 신호를 두 개를 융합해 놓는다든지, 신호적 신호는 광섬유 쪽으로 하고 광섬유 판 이렇게 서로 입자 굵기로 만들어, 입자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서
신호를 흐르게 함으로써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선과 무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리방막 입자 굵기로 틀리게 뿌리는 거하고 그걸로 이제 회로를 만드는 거, 입자를 회로를 그리지 않고 입자로 통해서 회로를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광섬유 입자를 통해서 신호적인 회로를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은 둘 다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방식으로 지금 동축 케이블 같은 데 있잖아요. 동축 케이블 같은 데도 보면은 부품을 반도체 방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에도 지금보다 선을 갖다 얇게 뽑아내면 중간에 어떤 장치가 있어서 회로를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반도체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랬을 때 입자 굵기로 틀리게 만들어서 정기적인 회로나 신호적인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또 광선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반도체까지는 아닌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신호를 아주 초미세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서 들여오지 않고 자기네들이 반도체 아닌 반도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신호를 이렇게 이 방식으로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호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동축 케이블을 입자 굵기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동축 케이블을 입자 굵기로 어떤 하나의 판이다 그랬을 때 이게 하나의 동축 케이블에서 들어오는 선이 세 개라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세 개라 하면 여기서 신호를 잘게 쪼개 가지고 각 가정에 보낸다고 했어요. 각 가정에 사용자에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이 부분을 입자 형태로 뿌려가지고 구리 방막 형태로 뿌려서 선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주 작은 장치에서 신호를 분할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정기적인 신호가 됐든 구리적인 신호적인 전송이 됐든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동축 케이블 플러스 그거 신호를 일단 유선으로 받아놓고 그것을 무선으로 각 가정에 전송을 한다든지 그래서 무선 포트를 연결해 가지고 각 가정에 전송해주고 와이파이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와이파이도 그 주변에 스마트폰 이런 데 연결해 갖고 CCTV도 연결하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무선 포트가 안에 들어가서 일단 동축 케이블 안에서 그 받아온 신호를 일단 받고 그 중앙에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작은 장치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와 주변에 있는 주변 가입자들 이게 붙어 있다 그러면 거기 무선으로 그냥 통제해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고 거기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선과 무선을 결합하는 형태의 동축 케이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 방식도 역시 제 기술 구조를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크기로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무선 포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전파를 무선으로 신호만 또렷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사업장에서 20개, 30개 뭐 CCTV를 관리하나 20개, 30개 가입자로 관리하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무선 포트 방식이 각 이동통신이나 아니면 컴퓨터, 인터넷 해서 했을 때 동축 케이블 업자에게 공축 케이블과 케이블 업자 이런 부분들에게서도 사용됐을 때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유성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드론 조종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로봇 안에서도 로봇 구조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로봇을 통제하는 외부 장치 휴대용 장치로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앞으로는 뭐 그것이 이제 공장 내에서든 뭐 회사 내에서든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그냥 전부 다 무선으로 처리할지도 몰라. 그때는 이제 신호적인 혼선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방식에 수많은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도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비밀 조합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기 이제 가르쳐 주지 안에서 내부 첩자가 없는 이상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백만 가의 전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로 파형이 들린 전파를 두 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세 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네 가지로 묶을 수도 있고 이 파형을 묶을 수 있고 저 파형을 묶을 수 있고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특정 시간대는 이 파형을 썼다가 다른 한 시간 후에 이 파형으로 바꾼다든 그럼 군의 비밀 통신에도 도움이 되고 비상벨 장치처럼 딱 누르면 그 다른 또 주파수로 바뀌고 이런 방식이죠. TV 채널처럼 바꾼다는 거죠. 주파수를.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안에서도 주파수를 이렇게 발생기를 재파형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10개의 채널이다. 20개 채널로 만들어. 그 중에 몇 가지는 이렇게 TV를 그리고 워키토키 방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TV 채널을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고 신호를 갖다가 하나의 도로로 어떤 목적지 갈 바에 10개의 도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수많은 가입자가 들어올 때 그 접속을 분할해 줄 수도 있고요. 이 방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중앙에서 이동통신이라든지 인터넷 회사에서 이 방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주파수를 무선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입자에게 신호를 분할해 준다든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마트폰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수많은 전파를 만드는 개념의 이 스마트폰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저에게 직접 재산권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